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20년 우정의 배신, 그리고 금지된 욕망. 한 여자가 친구의 남편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연아, 다 알아. 네가 재혁이와 수진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여자,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남자,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낀 여자. 세 사람이 각자의 지옥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시작이 올바른 결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빗속의 유혹.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20년 지기 친구 수진을 만나러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다. 우산도 소용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듯했다. 수진아. 대학 시절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아름다웠던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움푹 꺼진 눈, 뼈만 남은 손가락, 그리고 계속해서 떨리는 입술.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더 처참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내가 수진의 차가운 손을 잡자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 정말 죽고 싶어. 무슨 소리야?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수진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재혁이가 내 남편이 나를 미치게 해. 매일 밤마다 나를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거절하면 화를 내고 받아들이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저 욕망의 도구일 뿐이야. 나는 수진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던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도 재혁 씨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 말에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 어떻게 날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려고 해. 그게 사랑이라면 난 차라리 미움받고 싶어. 거기도 너무 아파 죽겠어. 정말 죽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내가 소리를 지르면 진짜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재혁이는 내가 좋아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진짜 나는 섹스의 도구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수진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남편 민수와는 마치 하숙생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수지는 원망이라도 할 대상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일주일 후 나는 수진과의 약속대로 그녀가 좋아하는 유기농 차를 사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서아 씨. 문을 연 것은 수진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재혁이었다.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재혁은 모델 출신답게 여전히 조각 같은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있나요? 아내는 친정에 갔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왜인지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다운 느낌이었다. 재혁이 커피를 내오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연 씨, 혹시 수진이한테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건 없나요?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수진이가 저를 피해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아내를 사랑할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나는 수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는 괴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남자로 보였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졌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각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비슷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정말요? 재혁의 눈빛이 반짝였다. 남편과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남 같아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2시간이 지났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런 대화 정말 오랜만이에요. 재혁의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그 미소에서 수진이 말한 무서운 남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우연히 자주 마주쳤다. 마트에서, 헬스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지만 점점 우연에 가장한 필연이 되어갔다. 선 씨, 오늘도 혼자세요? 네, 민수는 출장 가서. 저도 수진이가 요가 수업에 갔어요.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고민을, 꿈을 나누었다. 재혁과 대화하는 시간은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어느 날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이상한가요? 친구의 아내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서연 씨와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운명의 그날은 11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었다. 수진이 2박 3일 종창회 여행을 간 날이었다. 재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혼자 있기 싫어요. 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와인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건 미안해요. 너무 계획적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서연 씨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재혁이 와인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이성의 끈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서연 씨,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재혁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안 돼요. 말로는 거부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혁이 나를 끌어안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15년간 쌓아온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격정적인 입맞춤, 서로를 탐하는 손길, 그리고 재혁의 손은 거칠 것이 없었다. 얼굴에서부터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허리를 지나 발끝까지. 그는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 같다. 내 손도 재혁의 몸을 더듬어 갔다. 모델 출신답게 건장하고 딱 벌어진 가슴을 지나 나의 손이 점점 내려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15년간 남편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내 손이 기억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크기가 허걱, 그 두께가 허걱. 어떻게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의 리드에 맡겼고 그의 손길은 내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에 탄식하였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짜릿함으로 전율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었다. 수진도, 민수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다. 재혁의 강인한 품에 안겨 나는 처음으로 여자임을 느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서연, 당신이 미치도록 좋아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이 느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재혁 씨. 너무 커, 너무 깊어.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갈망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지쳐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현실이 밀려왔다. 재혁의 품에서 눈을 뜬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후회해요? 재혁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것이 진심이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왜 수진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와 매일 밤에도 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속궁합이란 것이 진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우리의 미래는 계속되었다. 수진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만났고 서로를 탐했다. 호텔에서, 그의 집에서, 때로는 내 차 안에서도 우리는 중독된 것처럼 서로를 원했다.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어느 날 밤 재혁의 품에 안겨 나는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12월의 어느 목요일 새벽 그쯤 급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재혁이었다. 서현 씨,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나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고 재혁은 복도에서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대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에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수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수진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제발 일어나줘. 그의 절규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친구를 배신한 여자, 불륜을 저지른 여자. 수지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난 후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어디 있어? 나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수진아. 서연아, 다 알아.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네가 재혁이와 다 알아. 수진아. 나는 수진이 힘겹게 손을 대려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뭐라고? 네가 재혁이를 가져가줘서 고마워. 이제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혁이와 끝내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그런데 네가 이유를 만들어줬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은 계속했다. 서연아, 재혁이를 데려가. 그 사람이 원하는 여자는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으니까. 병실을 나온 나는 재혁과 마주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가 다 안 돼요. 알아요. 방금 이혼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 어떻게 해줘? 재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후회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수진과 재혁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나도 민수와 이혼하기로 했다. 민수는 의외로 담담했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법.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방치했어. 3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재혁과 나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연 씨, 정말 괜찮아요? 재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엇이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건지 죄책감이.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지만 그 시작이 너무 아팠다. 어느 날 뜻밖에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아, 커피 한 잔 할래?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수지는 놀랍게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잘 지내? 너는? 나도 괜찮아.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너희 둘을 축복해주고 싶어. 수진아, 진심이야. 처음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 수진의 눈빛은 맑았다. 재혁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지. 너라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정말 괜찮은 거야? 오히려 미안해.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무슨 말이야?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희가 만나는 거. 일부러 모른 척했지. 그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수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그날 저녁 재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랬군요. 수진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재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서연.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복잡하고 아픈 시작이었지만 우리의 감정만은 진실했다. 1년 후 재혁과 나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가족들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식장에서 나오며 재혁이 물었다. 가끔 그날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도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수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한다는 것이었다. 청첩장과 함께 짧은 편지가 왔다. 서연아, 재혁 씨.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너희도 행복하길 바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 수진.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재혁과 나는 평범한 부부로 살고 있다. 때로는 권태기도 오고 다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것을 거쳐 만난 사이이기에. 어느 일요일 아침 재혁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있잖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어떤 때요? 처음 만났을 때, 비 오던 날,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왜요? 그때 당신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나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운명이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도 상처도 결국은 서로에게 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재혁이 입을 맞췄다. 사랑해요, 사연.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하지만 이제 그 비는 더 이상 불안의 전조가 아니었다. 때로는 잘못된 시작이 올바른 결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의 사랑이 그랬듯이.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진 시작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20년 우정도, 15년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도 한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시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가 있는 한 어떤 폭풍우도 견딜 수 있을 테니까. 만약 이 모든 상황이 당신의 오늘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외로움에 지친 배우자, 말 한마디 없는 침대, 그리고 마음을 뒤흔드는 단 한 사람. 당신이라면 지켜낼 건가요? 아니면 무너질 건가요?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밤마다 욕망과 상처로 가득하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지금의 파트너는 정말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함께 살고 있는 낯선 사람인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선택은 지금 이 순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어떤 결말을 만들었을까요? 이야기가 당신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결말을 남겨주세요.